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 하락세로 반전이 됩니다. 1252.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은 상승 탄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50.54달러.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갑니다. 2376.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선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2부가 끝나는 시점에는 어떤 분들이 예선전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시간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상황도 변해가면서 트레이더분들의 이런 수익도 변화갈 거고요. 그리고 승점 또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마지막으로 승점 추가해서 예선전 통과할 수 있는 트레이더들, 어떤 트레이더들 있을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체적으로, 예선 통과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어떤 트레이더들이 통과했을지. 그리고 중에, 특히 3, 4등, 5등까지는 경쟁이 치열한 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상당히, 결과 궁금합니다. 네, 끝나야만 알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가 있었거든요. 그 조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3, 4위 싸움, 4, 5위 싸움도 치열했던 그 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시장 상황을 현명하게 활용을 해야 되만 좀 긍정적으로 자기 실력으로 승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도 계속해서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잘 올라가네요. 오늘 이렇게 탄력을 받을지 몰랐거든요. 일단 2377선까지 올라가고 있고. 지금 S&P 500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채 골드가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 아까 좀 골드의 좀 약세를 또 보셨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S&P 500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지금 2377, 78 움직이고 있는데 2380이 최근에 무너진 박스 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지선이었다가 저항선으로 바뀐 가격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하면서 2380이 상방 돌파될 경우 좀 강하게 추세적으로 좀 반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안전자산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특히 미국채와 골드의 하락 반전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가 2380을 상방 돌파하느냐 요 기준을 보고 나머지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골드와 미국채의 움직임, 이런 것도 관심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2380선이 좀 중요한 그런 기준선이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트럼프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 해설위원님의 그 생각이 좀 궁금한데, 트럼프는 일단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미국 증시는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는 못하고 있어요. 일단 세제 개혁이나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의 기대감을 놓지는 않고, 하루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이제 트럼프를 좀 잡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는 좀 상승보다는 이제 하락으로, 그냥 주 단위로 보면 이제 하락으로 좀 마무리를 할 것 같긴 한데, 다음 주에는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트럼프 리스크가 조금 축소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을 볼 때는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실적, 그러니까 실적이고, 두 번째는 바로 트럼프입니다. 근데 실적 같은 경우는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상승시키는 요소일 것이고요. 트럼프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 악재,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정책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로 좀 보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특검을 수용하면서 특검 결과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주면서 궤도를 타가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런 실적 반영이 좀 더 나오면서 다시 상승으로 좀 이게 어떤 그 힘의 균형은 있겠지만 방향이 좀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그 투자의 천재,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조지 소로스가 네. 아, 그렇죠. 네, 한 8천억을 그 S&P 네. 그 옵션, 풋옵션 매수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네, 뉴스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매도 쳐놓고 매도 쳤다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수익을 냈을 수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손실이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이제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네. 뭔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이런 뉴스들 잘 판가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흔히 뭐 구루라고 표현을 하죠.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소로가 자기 포지션 얘기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요. 이 공식 발언에 대해서는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보고 있는데 2부에 들어서도 뉴스들, 외신들은 어떤 뉴스 다루고 있는지 바로 연결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그렇네요. 아직까지도 미국 증시 쪽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는 모습인데요. S&P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트럼프 관련해서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트럼프 리스크가 좀 완화됐다는 판단하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태까지는 트럼프의 정치적인 이슈, 코미 국장권 해임 관련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크게 개입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부풀려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the market is recognizing that we have a business-friendly president. 그렇죠? 경제 대통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방금 전에 속보 하나가 사실 올라왔는데요. 이 트럼프가 이번에 잠시 뒤에 곧 예산안을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인프라스트럭처에 2천억 불을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즈니스 관련해서 2천억 불을 또 투자를 하고 거기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또 8천억 불을 따로 또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처음에 약속했던 1조에 가까운 달러를 10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태까지 트럼프가 대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들이 지켜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가 하는 기대감에서 S&P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지난주에 한 8.9빌리언 달러가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재반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S&P 같은 경우에는 기분 좋게 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여러 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그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트럼프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네, 김호균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지금 우리 해외 선물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굉장히 중요한 요소, 바로 외신 브리핑이죠. 네, 맞아요. 시장이 지금 지금 11시에 시작을 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그 요인을 상당히 궁금했잖아요. 네, 이 맞아요. 요인을 정확히 짚어줬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투자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고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이라는 이런 위기 상황에 난국을 돌파하는 승부를 던졌고 그거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외신에서도 확인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인 분석을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네. 해외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네, 맞아요. 갑자기 이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이라는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솔직히 해외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신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막 챙겨보신다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해외 선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경제 지표인데요. 그렇죠. 경제 지표는 일단 시간이 정해져 있죠. 어떤 날에 어떤 게 있다는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빅 이벤트, 중요한 경제 지표 있을 때는 그 시간을 앞두고 포지션 어떻게 될지 이런 판단을 미리 할 수가 있는데 경제 지표가 아닌데도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죠. 왜 올랐을까, 왜 떨어졌을까. 하지만 HTS를 통해서 나오는 뉴스는 조금 늦죠. 왜냐면 이제 영어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매매 집중 시간대인 10시부터 12시까지의 방송 시간에 이 해외 선물의 신 시즌2를 보신다면 그 이유를 바로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마 이제 외신 브리핑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장이 갑자기 움직였을 때 우리 윤희라 앵커가 캐스터가 뭔가 외신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오늘 김호균 해설위원님이 유니라 캐스터 칭찬을 아주 잘해주시네요. 네. 잘한 땐 칭찬해야죠. 그럼요. 근데 진짜로 그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만약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찾아볼 수 있지만 좀 기사가 우리랑 이렇게 또 적용되지가 않아서 그리고 좀 적응도 안 됐고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유니라 캐스터가 이렇게 기사 선별도 해드리고 빨리 해석을 해드려서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라 캐스터 통해서 외신 소식 알아봤고요. 오늘 CD조의 마지막 예선 날입니다. 자, 계속해서 트레이더들 만나보기 전에요. 다시 한번 현재 시장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락세에서 좀 아래쪽으로 더욱더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인데 더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전 사실 오늘 밀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네. 밀 가격이 다시 이제 전일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또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좀 보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이제 이 농산물의 이 하반기 상당히 쌓아놨는데 상승 반전이 얼마나 일어날지 궁금하고요. 특히 이제 상품 시장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 굉장히 원회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변곡점을 한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챙길 수 있고 또 반면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손절과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밀에 대해서는 또 기다림 미약 트레이더가 상당히 롱 포지션으로 들고 가는 그런 기다림 미약 트레이더도 그렇고 박진서 트레이더도 그렇고 맞아요. 밀 매수 쪽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 트레이더들이 있죠. 네, 골드가 계속해서 떨어지네요. 1250.5달러까지.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선을 가리키고 있죠? 어제도 저희가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90대였잖아요. 네, 99, 그렇죠. 네.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유로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어요. 그동안 뭐 유로존 경제 지표도 좋았고. 네. 그런데 이제 아마 6월 달에 미국 금리 인상이 있잖아요. 네,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상승하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감도 좀 있고요. 네. 금리 인상 말씀 나와서 그런데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시장에서는 또 금리 인상 동의 안 한다고 이런 발언을 또 했네요. 항상 그랬어요. FOMC 봐야 합니다. 맞아요. 의원들이 많이 있죠. 맞아요. 몇 주요 연준 의원들이 있는데 매파 비둘기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발언에 또 시장이 제 생각에는 그분들의 영향력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그분들의 발언을 좀 사용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움직였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기 참 좋은 게 이제 연준위원들의 발언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세게 작용했어요, 시장에. 금리 인상을 이제 하냐 마냐의 시기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뭐 그렇게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어떤 시장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반영하는 게 다른데요. 맞아요. 지금은 금리 인상이 큰 영향을 미친 시즌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쪽의 이런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가 지금 가장 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있지만 어떤 재료가 이 시점에 가장 메인 이벤트고 주요 테마인지에 대한 여부도 잘 가려서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이렇게 살펴드렸는데요. 지금 D조 트레이더들을 만나보다가 저희가 2부로 넘어왔는데 다시 한번 D조의 일간 수익금 현황 확인합니다. 지금 LG 시스템 인터뷰 통해서 들었듯이 상당히 지금 좀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하시는 그런 시점이죠. 일단 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죠. 상당히 매도를 좀 위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위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 포지션을 진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이 1위를 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쟁의 여신과 이어서 순위 골드베인 선제 트레이더까지 지금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골드베인 트레이더 지금 뭐 포지션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바로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수를 두 계약을 매도로 들고 있으시네요. 지금 지수가 상당히 상승하는 가운데 2362.75선에서 매도로 들고 있어서 일단 시장과는 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포지션은 어떻게 끌고 가실 예정이신가요? 글쎄요, 지금
아무튼 제가 예선전 성점 욕심이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아마 꺾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들어갔는데 어제 급락 이후에 뭐 상승의 재료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봤는데요. 좀 부쩍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저도 지켜보고 그냥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전적인 트렌드가 매도 네. 방향으로 꺾인 상황이어서 추세 매매를 하신 건데 뭐 뉴스가 나왔죠.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면서 어디 보면 시장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네. 하실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골드베인 트레이더가 상당히 1부와 2부에 좀 색다른 그런 변화로 항상 성적을 보여주셨는데, 자, 오늘 예선전 마지막입니다. 트레이더님. 네. 그렇게 오래 지켜보시다가 정말 대회 처음 참여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역시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개돼서 이렇게 거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고요. 네. 나름 매일매일 수익을 나름 잘 해왔다고 봤는데 한 2번 정도 한번 욕심을 내다가 네. 한 2번 정도 손실을 아직은 극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예선전 꼭 통과하고 싶은 욕심은 있고 또 통과되고 나면 매일매일 수익 나는 걸 한번 또 해서 뭐 해봐야죠 뭐. 지금 근데 약간 한숨을 지셨는데 네네. 이거는 좀 약간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한 게 네. 이게 힘들다고 하셨지만 네. 지금 D조 1위로 올라가서 굉장히 크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승점 1위시네요. 한 달 동안 네. 실전 관리도 잘하셨고 수익도 잘 관리하셨기 네. 때문에 본선에서도 아마 올라가는 게 굉장히 높고 본선에서도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그래도 예선전 마무리지만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트레이더님 지금 가지고 계신 S&P 외에 다른 종목을 혹시 살펴보고 있으시다면 어떤 종목을 가장 눈에 띄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눈에 말씀드린 제가 한 2종목 이상을 보지를 못하는데요. 맞아요. 집중해서 보시잖아요. S&P는 딱 대회 중에서 딱 2번째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 잘 유지해서 지금 시장이 저는 아직도 꺾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중계방송 이 시간 내에 제 수익 가져와서 성적표 따고 싶은 욕심만 네. 알겠습니다. 골드베인 트레이더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골드베인 트레이더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D조 트레이더들 상당히 승점이 편차가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자, 7위 선재 트레이더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 포지션이 2종목에 대해서 있는데, 어제 이어서 크루드 오일 13계약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자, 정말 시간이 한 달이 훌쩍 갔네요. 그렇죠, 트레이더님. 네네. 시즌 시작할 때보다 수염이 많이 자라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유난히 수염이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본선 들어갈 때도 한 번 또 면도하시고 하시죠. 네네. 원래 길렀었는데요. 그때 그 전에 방송 때문에 잠깐 잘랐던 거예요. 네. 네네. 시장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지금 크루도일 얘네들 지금 50.60대 네. 저는 두고 있는데 오늘 51.30까지 상승할 여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이거는 제가 개인 포지션 자체를 6월물 기준으로 50.30, 지금 6월물이 50.28에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얘네들 이제 추세를 끌고 오면서 이제 스케이팅 좀 하려고 얘네들 좀 물량도 들어갔는데 그렇게 눌리면 안 주네요. 지금 추세 지지력을 계속 갖고 가고 있고 오늘 이란 라이시 당선이 되면 새로운 이제 이란 대북 제재로 인해서 원유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서 얘네들이 눌림목으로 안 주고 계속 끌고 가는 것 같고요. 우선 전 눌림을 줄 줄 알고 이제 이 기자로 스케이팅 좀 하려고 들어갔는데 지금 눌림을 안 줘서 좀 아마 12시 넘어서나 대선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좀 곤란한 상태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네네. 단기적으로 좀 이게 빠져나오려고 들어갔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란 대선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오늘은 그게 가장 큰 이슈죠. 이제 뭐 오펙 감산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거 맞물려서 오늘 만약에 라이시가 당선이 된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이제 원유 생산량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분을 노려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배팅 때문에 추세를 눌림을 안 주고 그냥 지지를 하는 그림도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세 한번 돌려친다고 그러거든요. 추세를 이제 아래쪽에서 상방 제약을 51.30에서 50대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눌림을 줄 줄 알고 걔네들 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수 배팅 들어간 게 이제 51.50까지 좀 큰 계좌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로 이제 충분히 스케칭 가능하기라 하고 택시 개념으로 좀 들어갔는데 추세 지지력 자체가 지금 40대로 올라오면서 방송 중에는 그 결과 윤곽이 나오면 연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우선은 지키고 좀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예상치하고 좀 달라서 약간 곤란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아이고, 시장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승점상으로는 이제 예선 지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본선 올라가시게 되면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매매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가 보통 새벽녘에 이렇게 자기 전에 좀 승점 관리하려고 이렇게 스케팅해서 승점 관리했는데 오늘은 데일리 승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방송 승점으로 끝납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끝으로 네네.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예선이 끝나게 되면 승점 제도가 없어지고요. 제로 베이스에서 기간 수익금 갖고 이제 진출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승점 관리가 아닌 이제 수익금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선에서는. 제이조가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오늘 이거 방송 승점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데일리 승점이 있을 줄 알고 착각했네요. 네. 그래도 일단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저희 배틀리그 끝나는 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선제 트레이더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C조와 D조의 상황도 보셨고, 그리고 특별주제 S조의 상황도 함께 확인합니다. 오늘 S조 분들이 지금 많은 포지션이, 물려 있으실 것 같은데,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박노주 트레이더, 외환영웅, 황금연모 트레이더 순인데요. 자, 이들 트레이더는 또 누적 수익금 현황에서도 상당히 상위에 링크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지금 1위죠? 네. 1위가 누구시죠? 외환영웅 트레이더. 그렇죠. 외환영웅 트레이더와 지금 황금연모 트레이더를 정말 2위로 밀치고 다시 한번 탈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강연회가 누적 수익 현재 1위인 외환영웅 트레이더와 승점 1위인 북두실 트레이더가 강연을 하니까 상당히 좀 많은 분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외환영웅 트레이더 상당한 저력을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외환영웅 트레이더와 황금연모 트레이더가 번갈아 가면서 1위를 탈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조금은 점수차가 벌어지네요. 수익금 현황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추세신호 트레이더가 3위, 북도칠성 트레이더도 4위에 링크되어 있고요. 파생야신, 추장, 시그널 빌리프 순으로 누적 수익금 현황 지금 확인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S조의 1위 그리고 누적 수익금 현황에서 1위를 달려가고 있는 외환영웅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예, 안녕하세요. 방금 뭐라고 외치신 것 같아요. 올라간다고 하시네요. 지금 5일을 50.50에 풀배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원유 20계약을 50.54달러에 매수로 들어가셨는데 지금 50.63달러예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과 회원들은 50.50에 풀배팅 중에 있습니다. 더 아래쪽에서 매수를 잡았네요. 2,000달러까지 지금 빠르게 수익금이 올라가고 있네요. 50.90까지 보고 있습니다. 50.90이요? 그럼 40틱 정도 보시네요. 네. 예. 네네. 40틱 정도를 풀배팅으로 수익 내시면 그 수익이 얼마입니까? 그럼 50.90에서 매도해도 될까요?
아니죠. 방향이 상방이면은 그렇게 해서 역방향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시죠? 저 인정민 해설위원입니다. 그렇게 뭐 해설은 할 수 있는데 매매는 하면 안 됩니다. 내동 매매는 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내동 매매가 아니라 해설만 하시라고요. 그렇게 올라왔을 때 그런 설명을 해 주시되 실제 매매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역방향 매매는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상방입니다. 네. 얼마 전에는 크루도에 계속 이제 하방으로 보시다가 맞아요. 최근 들어서 상방으로 보시는. 이제 44, 이렇게 해서 지금 4월로 바뀌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 이번 주 초까지 이제 하고, 이제 눌림부터 해서 이제 매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매수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지금 가지고 계신 보유 포지션이 상당히 수익폭을 높여가면서, 시청자분들도 내일 강연에 많이들 기다리실 것 같은데, 네, 트레이더님, 지금 내일 강연이 있으신데 이렇게 오늘 저녁 늦게까지도 매매하고 계시네요.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오늘 뒤에 한중 수교를 거의 상징하는 듯한 국기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걸어놓으신 건가요? 지금 중국하고 빙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경비행기. 또한 이제 농수산물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달팽이 사업도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이웃입니다. 이웃 사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중국을 공략을 하셔야 되고 자녀분들을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찌 보면 저렇게 사업이나 일을 하면서 매매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고 계신 외환용 트레이더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 보여주고 계셔서 내일 강연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고 내일 강연회니까요. 마지막 공지도 부탁드릴게요, 트레이더님. 예, 내일 2시부터 5시, 6시 이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901호에서 외환영웅 신동환이 세계 최초로 해외 선물 강연을 합니다. 주식과 선물과 해외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겁니다. 주식이든 선물이든 해외 선물이든 또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든 장사나 직장생활이나 다 동일한 겁니다. 골프도 동일합니다. 그거를 제가 강연회에서 왜 동일한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론과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매매로 승부를 보는 것과 해설가 분들이 보는 방향과 왜 다른지에 대해서 또한 많은 전문가들과 시장과 언론이 왜 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가 되는 강연회입니다. 자, 이렇게 내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901호에서 진행되니까요. 외환용 트레이더의 강연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인터뷰 중에도 크루드 오일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 수익이 상당하시겠네요. 90까지 보신다고 했으니까요. 네, 계약수도 많고요. 20계약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이 2.13%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50.72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 지금 3,800달러까지. 네. 와. 계약수의 힘이죠. 네, 지금 현재 수익금이 평가손익과 청산손이 합한 금액인데, 수익금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50% 청산! 53에 50% 청산! 네. 53에 50% 청산! 네, 실시간으로 자, 이렇게 중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트레이더님, 오늘 정말 실시간으로 수익 전환되는 곳까지 방송이 됐고요. 내일 강연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팍팍! 갑자기 오늘 팍팍이 나오네요. 길을 막고 가네요. 수익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분 좋으신 것 같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지금 말씀드린 순간 외환용 트레이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자, 크루드 오일의 엄청난 상승세를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누적 수익 2위 황금연못 트레이더도 만나봐야겠죠. 네, 누적 수익 현황에서 2위를 달려가고 있는 황금연못 트레이더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레이더님. 자, 국채를 40계약 보유하고 계시네. 여기는 또 40계약이에요. 더블이었어요. 지금 역시 S조는 대단하십니다. 네. 자, 매도로 들고 계시고 지금 함께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트레이더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우리
해설위원님들이 고생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생각해 주시는 거는 단순하게 해설만 하시는데 고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전문가들한테 발을 맞추셔야 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동이 나는. 사실 제가 아까 그 옌을 매수를 했고, 또 국채를 매수를 했었는데,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봤단 말이에요. S&P의 그 반등이. 근데 생각보다 오늘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저께 하락한 거에 어제 되돌림은 굉장히 적은 되돌림이다 싶었는데, 오늘 올리는 게 상당히 크고, 국채가, 물론 이제 최근에 한 3단 상승 정도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추세가 무너뜨린 건 아니지만, 아까 보니까 한 126점 거의 한 06, 05 이런 자리에서 보면 굉장히 물량을 많이 싣고 내려서 5천 계약, 2천 계약 이런 거는 일반 자금이 아니거든요. 이제 큰 자금들이 쏟아져서, 일단은, 단기 상승폭의 상승은 좀 마무리가 돼서 약간의 어떤 매도가 좀 나오겠구나 싶어서 저도 어쨌든, 수익이 났다가 마이너스로 났었지만, 얘는 플러스로 나왔고요. 바로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조금 잘라낸 크기가 크죠. 수량이 많으니까. 반면에 또 예상대로 그 크기만큼 또 내려가 준다면, 오늘 손실을 난 거를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대부분의 우리 실패를 하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물리면 그냥 가잖아요. 쭉 가다 보면은 나중에 심리적인 것도 극복이 안 되고 손실이 커져버리면은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놓쳐버리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이들 그런 사례들은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저는 좀 아프지만 잘라내고 다시 국채를 매도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일단 지수의 반등이 생각보다 조금 더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준 하에 매도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계약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연하게 스위칭을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저는 이게 어떻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예선전 A, B, C, D조의 예선 진출자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S조는 이미 본선에 진출돼 있거든요. CD로서. 근데 이제 지금 또 다른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누적 수익 1위가 누굴 것인가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크루드 오일의 외환영웅 트레이더 20개 갖고 있고요. 미국채의 황금연목 트레이더 40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예선전이 끝나고 이제 본선이 들어갈 때 누가 과연 누적 수익 1위를 하고 있을지 그것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예선전이 마무리가 되고 곧 이제 황금연목 트레이더도 본선에 함께 겨루게 될 텐데 많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이번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황금연목 트레이더까지 만나봤습니다. 본선 경기에서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트레이더 만나보셨는데요. 자, 크루드 오일이 아주 상승세가 탄력을 잃지 않네요. 50.70달러까지에 대한 지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외환영웅 트레이더가 언제 청산할지 참 궁금하네요. 아까 절반 청산 이렇게 외치셨던데. 아, 그래요? 네, 본인 계좌에 대해서는 90까지에 대해서 지켜보신다고 했는데 일단 위로 계속 더 방향이 안 나온다면은 중간에서 좀 일부 비중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라스는 관리를 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거래에서 어떤 가격을 어디까지 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계약수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매매 기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그런 힌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에 대해서 김호균 해설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2380선에 돌파했습니다. 상당 돌파했고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 돌파된 가격대가 지지가 될지를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지켜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저는 예상컨대 2380이 상승 돌파하면서 좀 급변동이 나올 거라 예상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지지 저항대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지 저항대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을 강하게 돌파하느냐 아니면 크게 저항을 받느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해외 선물은 거의 24시간 매매이기 때문에 갭이 없는데 유일하게 갭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금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갈 때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주말에 어떤 이벤트들이 나오고 특히 트럼프 관련 이슈가 혹은 브라질 관련 이슈가 혹은 이란에 관련 이슈가 주말에 어떤 진행이 있음에 따라서 월요일날 또 갭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러면 포지션을 들고 있을 때 오버나잇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네요. 오늘 같은 날에는 오버나잇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저번 프랑스 대선 때도 월요일날 갭으로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좀 큰 수익이 났지만 매도
여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또 큰 손실이 나고 특히 현금 여부 트레이더님 같은 경우에는 그날 큰 이익이 났잖아요. 채권 쪽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스크라는 것이 수익의 기회도 있지만,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없고, 변동성이 클 거로 예상되면, 최대한 계약수를 줄이는 것이 리스크 관리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제가 그때 스페셜 강의 때 말씀드렸죠. 기대 수익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리스크 관리라는 거죠. 내가 욕심을 줄일 수 있느냐? 그래야지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1시 3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선전, 모든 예선전이 마무리가 되기 10여 분 가까이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자, 이 시각에는 또 다른 외신은 어떤 소식이 다루고 있는지 바로 연결 통해서 윤희라 캐스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지금 크루드 오일 관련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크루드 오일은 이번에 감산 합의 연장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감산 합의 연장을 하게 되면 그 오일 양 자체를 더 줄인다는 리포트에 따라서 굉장히 급격히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번 주 내내 지속될 것 같다는 뉴스이고요. 다만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오펙이 이제 더 이상 예전만큼의 그런 영향력이랄까 그런 것을 발휘하기에는 아무래도 US 셰일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US 셰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실 US 셰일이 없었다면 이번에 $60까지도 볼 수 있었다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US 셰일로 인해서 그런 양을 뛰어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어제 정치적인 좀 리스크로 인해서 좀 많은 영향을 받았던 다른 농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소이빈인데요. 이 소이빈 같은 경우에는 이 브라질 파머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갑자기 대량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최저점을 찍기도 했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관세율이 오른다는 보도와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이빈과 함께 또다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밀인데요. 밀 같은 경우에는 날씨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편인데 어제는 원래 그 날씨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보도 때문에 잠시 동안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었지만 이번에 다시 그 중서부 쪽에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린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상품별보다도 물론 농산물도 그렇긴 하지만요. 잠깐 발 빼서 이렇게 관망을 하시면서 농산물도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이상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또 농작물에 대한 소식도 많이 다루고 있네요. 네, 윤희라 캐스터가 정말 일치월장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그런 멘트를 했거든요. 네네. 이 시장이 좀 변동이 심한 어려운 상황에서 농산물 쪽으로 관심을 가진 건 어떠냐. 그러니까 좀 시장을 비껴나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은 중요한 얘기인데 상관관계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금융상품이나 상품 선물, 일반적으로 원유라든가 골드는 금융선물, 금융상품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냐, 경기가 좋으냐, 이런 걸 함께 움직이는데, 그거와 좀 상반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따로 움직이는 친구들이 이제 농축산물 이쪽인데요. 네.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하시는 데서 가장 어려운 점이 이런 시황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농축산 관련된 뉴스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거래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는 또 변동성이 비껴가는 종목군으로도 집중을 해 보신다면은 오롯이 매매적인 기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포트폴리오죠. 그러니까 어떤 상관계를 다 일치시켜서 스프레드 매매 같이 이런 상관계 이용한 거래도 있지만 상관계에 아예 없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리스크를 줄이는 상관계가 멀수록 분산을 했을 때 리스크가 감소하게 됩니다. 해외 선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상품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고 다양성으로는 여러 가지 전략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농축산물을 보시면 좋고요. 하지만 농축산물 같은 경우 이런 이제 시장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파악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펀더멘탈 내용을 알기가 어렵고 이런 수급 관련해서 원외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많은 포션을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도 높아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C조와 D조까지 예선전 마무리가 되는 날입니다. 방송 승점 마지막으로 얻어갈 수 있는 날인데 어제 AB조의 경기를 보내드렸잖아요. AB조 상황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매매를 하고 있으실까요? 현황 확인해 보시죠. 자, 일간 수익금 현황입니다. 와, 추세 신호 트레이더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3,400달러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 2위 트레이더, 기드레미맥 트레이더, 미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를 상승하면서 수익을 많이 쌓아가는 모습입니다. 투자신호 트레이더님 같은 경우에 누적 수익이 또 한 3위 정도에 올라와 계시잖아요. 상당히 지금 흐름을 탔다. 이게 뭐 또 거래 중에 이제 흐름을 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계속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맥점멘토 트레이더도 오늘도 좋은 성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권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450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승점 관리도 좋고 노적 수익도 좋고. 맞아요. 본선에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자, 이어서 A조, 이어서 B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조 성적이 굉장히 좋네요. 와, 박진서 트레이더, 그리고 불꽃 트레이더까지 상당히 선전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리고 랭보 시스템과 513 트레이더는 300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일까요? 사실 오늘 데일리 승점이 없거든요. 네네. 이미 이제 AB의 진출자가 이따가 후반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거래를 하시면 수익도 많이 내시고 누적 수익 관리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워낙 매일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역시 트레이더 분들답게 매일매일 이런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시금과 결정이 났기 때문에 또 편한 마음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B조에서 AB조에서 좋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자, 이어서 누적 수익금 현황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위는 방금 전에 만나본 외환용응 트레이더입니다. 42,000달러 이상을 저희가 증거금이 지금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인데 이거는 거의 2배잖아요. 거의 100% 수익을 달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계약수도 그렇게 많이 실으실 수 있는 그런 증거금이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좋은 성적 보여주고 계시고 황금연목 트레이더 또한 엄청납니다. 사실 대회 첫날부터 누적 수익금 현황 상위에 항상 1, 2위 링크가 되셨거든요. 1위 횟수를 따지면 황금연목 트레이더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었죠. 채권 거래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죠? 자, 황금연목 트레이더까지 만나보셨고요. 추세 신호 그리고 그 밖에 누적 수익금 현황도 함께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A조와 B조 어제 만나봤는데 오늘도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지금 박진서 트레이더가 B조의 1위를 앞장서고 있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트레이더님. 오늘 성적 좋은데요? 네, 그냥 뭐, 그렇죠, 뭐. 아니, 지금, 그래도 뭐, 최대한 담담한 모습으로 저희 쪽에 인터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선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트레이더님, 본선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실 생각이신지. 탈락 아닌가요? 네? 탈락 아닌가요? 아직 모르죠. 아직 모릅니다. 모르죠. 방송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 후미에 저희가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냥 담담하게 해야죠. 담담하게. 시즌2를 이렇게 시즌1에 이어서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어떤 종목을 거래하셔서 이렇게 수익금 벌으셨어요? 오늘은 커피랑요. 커피. 커피랑, 대두, 그거 밀이랑 그렇게 거래했습니다. 농산물에 올인을 하셨네요. 그러네요. 저희 방금 전에 또 윤희라 캐스터를 통해서 그런 종목에 대한 뉴스 봤는데, 박진서 트레이더가 그 농작물 쪽으로 아주 공략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커피는 좀 많이, 수량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 들어가셨나요? 수량 한 15개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15계약이나?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날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자신만의 매매로 수익금을 이어가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활용이 되실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트레이더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발표되는 상황 잘 확인하세요. 네. 자, 지금 시장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선전 마지막 이제 배틀리그 종료를 3분도 남지 않게 남아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트레이더를 진출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저도 지금 가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자, 크루드 오일이 일단 고점이 50.74달러까지 올라간 이후에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네,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50.6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는 오늘 1.1210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고점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흔히 말하는 이제 변곡 매매를 하는 상황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도를 하실 분 같은 경우는 뭐 최소한 뭐 15분 내지 30분 봉에서 고점을 확인하고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굉장히 매도로 유혹하는 손짓 같은 모습이거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S&P는 아까 말씀드린 2380선에서 그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 기준선, 지난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뀐 모습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됐는데 1253달러에서 다시 플러스권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에요. 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달러 약세에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유로 FX가 지금 올라오면서 반대로 달러는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동안 뭐 골드가 달러에 그렇게 연동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달러 약세에 또 달러 강세에 이렇게 반응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달러 약세에도 반응을 하면서 일단 지금도 지수가 또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전자산인 골드가 조금은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자산이 굉장히 이제 이분의 이해가 되게 필요한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4대 안전자산이라고 하시는 분이 골드, 엔화, 미국채, 달러입니다. 근데 이 안전자산 성격을 뭐 언제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골드 같은 경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전자산 성격을 많이 잃었다고 봤는데 최근에는 미국채가 거의 동조 흐름을 보이면서 안전자산 성격을 많이 찾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즉 현재 골드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는 현재 움직임 속에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 속에서 달러 강세를 가지 않는 오히려 엔화가 상승하고 유로화가 상승하는 모습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탄탄한 해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 그리고 예선전의 모든 배틀리그를 지금 종료합니다. 네, 예선전의 모든 배틀리그가 종료가 됐습니다. 정말 32명의 트레이더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거의 한 달의 대장정이었는데 연휴도 많이 껴있었고 뭐 어디 흐름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트레이더분들이 굉장히 잘 거래를 해주셨고 상당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얘기도 해주시고 상당히 이제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들으셨다시피 이렇게 매매를 꾸준히 해오셨지만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상당히 부담이 많으시다고 아까 인터뷰에서도 몇 번이 말씀하셨는데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드네요. 그런 많이 부담을 드렸는가 싶기도 하면서 이제 본선이 남았으니까 맞습니다. 메인 승부죠. 그러니까 승점이 아닌 계산하기 복잡한 승점이 아닌 그 기간 누적 수익금 갖고 승부를 보는 정말 진검승부 중에 진검승부가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예선전보다는 더 긴박감 넘치고 다이나믹한 그런 본선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선전을 승점으로 통과가 되는데 승점 상황과 함께 지금의 결과 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익금 현황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C조의 일간 수익금 현황입니다. 역시 북두칠성 트레이더가 1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2위는 김경민 트레이더고요. 3위 공동 3위로 놀부선생 수지, 직풍승 트레이더까지 확인하셨고요. 차트미아 추장 트레이더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두칠성 트레이더의 승점 1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이죠. 방송점을 챙겼기 때문에. 자, 북두칠성 트레이더는 내일 강연에 있는데 좋은 기운 얻고 가시겠네요. 그러겠네요. 자, 그리고 예선전 D조 트레이더의 결과입니다. 에즈 시스템과 파생야신 트레이더가 이건 전략을 잘 짠 거죠. 관망하는 전략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 최대한으로 이렇게 하셨고 1위에 안착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승부가 결정난 AB조는 수익이 좀 많은 반면에 승부가 치열하게 된 D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손실이 좀 더 컸던 모습이 좀 특징적이네요. 자, D조의 순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베인과 선제 트레이더까지 오늘의 일간 수익금 현황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지금 C조와 D조의 각각 1위 분들을 만나봐야 될 텐데, D조는 1위가 두 분이어서 일단 C조의 1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도지성 트레이더 내일 강연회를 두고 오늘 참 많은 준비를 하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게 될 때 이야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겠네요. 오늘까지 이렇게 1위를 하셨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두 분의 트레이더가 네. 강연회를 시작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 북도지성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네. 제가 함께 하고요. 예, 네. 또 외환영웅 트레이더 강연회에서는 네. 또 이정민 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위이신 북도지성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마무리가 네, 상당히 감사합니다. 좋네요. 방송 승점도 챙기시고 네. C조 1위, 누적 승점 1위를 하셨습니다. 네, 자, 소감 빠르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예선 끝이고 이제 네. 정말 저도 최선을 앞으로 본선 이후에도 더 노력을 다 하고요. 현재 지금 달려온 만큼 더 이상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고 그대로 쭉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회 하니까요. 비타민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 사진 보시죠. 네. 이렇게 네. 비타민제 준비했으니까. 상품 조심하시고요. 네. 네. 주시면서 제가 네. 좋은 강의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자, 북도지성 트레이더 내일 강연회 소식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하단 자막으로 공지 계속해서 해드릴 테니까요.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좋은 마무리를 또 마감을 하신 북도지성 트레이더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D조의 1위 두 분이에요. 에지 시스템과 파생이 하신 트레이더가 좋은 전략으로 마무리까지 좋게 마무리하셨는데 전략적으로 좋은 전략은 아니지만 네. 관망을 하면서 네. 관망을 하면서 근데 에이지 시스템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가 이제 생각한 포지션이 있었는데 그렇죠. 생각 가격대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안 왔기 때문에 가격대가 안 왔죠.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네. 네, 마지막 날 예선에 그래도 1위를 거머쥐셨어요. 네네. 소감 한 말씀 드릴까요? 오늘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5668.00에서 네. 여기서 매도 포인트가 나와서 이제 수익 구간이 한 40집 정도 가가지고 좀 그래도 저의 리딩을 따라오신 분들이 수익을 좀 보신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은 좀 안심이 되고요. 저는 물론 전략적으로 안 들어가긴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하시는 방송이시니까 제가 하는 말에 영향력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수익이 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쁜 마음이 있고요. 네. 네. 마무리 깔끔하게 잘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모두 축하드립니다. 트레이더님. 네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에이지 시스템 만나봤고요. 빠르게 파생해신 트레이더도 1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공동 1위죠. 만나봐야죠. 네, 연결되어 있나요? 네, 바로 연결 통해서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여보세요? 네, 축하드려요. 드디어 방송 승점을 땄네요. 그러네요. 네. 이제 징크스는 없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네. 잘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주말 내에 푹 쉬시고 봄 경기를 위해서 네, 에너지 많이 마음껏 담아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미 여행은 왔어요. 오신 거예요? 바로 출발하시는 겁니까? 예. 네, 정말 빠르시네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레이너님, 좋은 기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주말들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C조와 D조와 1위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남은 결과만 기다리실 텐데. 방송이, 방금 나온 이제 방송 승점을 합산한. 그렇죠. 최종 승점, 예선전 승점이 나옵니다. 네. 지금 뭐 대선을 방불케 하듯 저희가 이런 통계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대선은 크게 긴박하게 하진 않았죠. 오히려 훨씬 긴박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양강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다자구도죠, 다자구도. 네, 맞습니다. 자, 저희 모두 투표가 되어 있나요? 지금 통계가 되어 있나요?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지금 보여주세요. 만나보시죠.
자, 어떤 분이 올라갔을까요? 일단 A조의 승점 순위부터 확인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진출이 노란 딱지가 붙었어요. 자, 그러면. 뭐 당선처럼 붙어 있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휴대신호 트레이더, 맥주메토 트레이더, 불사라 트레이더, 골든노트 트레이더가 A조 본선 진출 트레이더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 캔디, 문수사기 트레이더는 다음 주 불사조 리그. 그렇죠. 아쉽지만 다음 주 불사조 리그에서 다시 겨루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B조는 어떤 트레이더들이 진출했을까요? 지금 확인합니다. 와, 어떤 트레이더예요? 와, 박진서 트레이더까지. 박진서 트레이더 굉장히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5위하고 2점 차이거든요. 아슬아슬하게 올라가셨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리고 513 매매신 불꽃 랭버 시스템 박진서 트레이더까지 예선전 통과하셨고요. 5위의 남한선 트레이더가 굉장히 아쉽게 그러네요. 네, 주천 선생 불꽃 다른 계좌 트레이더도 상당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불사조 리그에서 또 이런 상황을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C조의 진출 트레이더도 바로 확인합니다. 자, C조는 어떤 트레이더들이 참가를 했을까요? 통과가 됐을까요? 수지 트레이더까지 지금 진출이 되셨습니다. 북두치성. 1등으로 북두치성 트레이더 누적수적으로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2위는 차트미약 트레이더, 추장 트레이더, 수지 트레이더 순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네, 진출 확정이 되는데 추장 트레이더는 막판에 뒷심을 발휘해서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예선전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D조 확인할게요. D조가 상당히 박빙이었잖아요. 어떤 분들일까요? 이렇게 됐군요. 아쉽습니다. 네, 지금 파생야신 트레이더와 골드베인, 선재,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까지 예선전 통과가 됐고요. 방금 만나본 LG 시스템 트레이더가 살짝 아쉽게 됐네요. LG 시스템 트레이더, 청기 살롱 트레이더, 전쟁 여신 항생, 그러시는 트레이더 분들은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불사조 리그에서 부활의 날개짓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자, D조까지 이렇게 모든 상위 4분의 예선전 통과자들을 드디어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A, B, C, D조 이렇게 상위 4분의 트레이더를 정말 승점 순위에 따라서 만나봤는데 여러분들 본선에서 어느 분들이 올라올지 직접 확인을 해보셨죠? 일단은 뭐 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예선을 거쳐서 4명씩 각조 4명씩 16명이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시드에 4명 특히 S조 4강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불사조 리그 일주일 동안 불사조 리그에서 오늘 이제 그 예선 통과되지 못한 트레이더들끼리 이제 경쟁을 해서 4명의 트레이더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4강이 다다음 주에 진행이 되고 다음 주에는 굉장히 치열할 것이 예상되는 흔히 본선 리그입니다. 왜냐면 이제 승점이 아니라 기간 수익금으로 경쟁하는 불사조 리그가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뿐만 아니라 32명의 모든 트레이더 분들 시즌2를 맞이해서 경기 첫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예선전이었던 만큼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공개해드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이런 공개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 안에서도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매매 전략과 수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의미에서 저희가 마지막 엔딩송을 저희가 좀 선별을 해봤는데 선곡을 해봤는데 마린게이와 타미 트렐의 노래입니다. Ain't No Mountain High Enough라는 노래인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산이라도 어떤 시장 상황이라도 이 산을 넘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 수익과 함께 전략을 말씀드린다는 32명의 트레이더들의 그런 염원을 담은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2명의 트레이더 분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선전 함께 해주신 트레이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